제가 어떤 말씀을 드리는 것보다 진실된 답변으로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찰이 버닝썬 사태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에 돌입한 지 어느덧 100일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승리가 구속영장 심사를 받았습니다. 가수 정준영, 최종훈에 이어서 단톡방 멤버 중 세 번째 구속 멤버가 될지 살펴보도록 하죠. 먼저 오늘 법원에 출석한 승리의 모습 보고 오시죠. 버닝썬 사태 한명만 인정하십니까? 성명 달성한 혐의 인정하십니까? 법정에서 어떤 부분 소명하셨습니까? 직접 성매매했다는 혐의 인정하시나요? 자금횡령 혐의 인정하십니까? 오전열 사장, 원래 오늘 10시에 구속영장 심사가 예정이 돼 있었는데 30분 정도 일찍 도착을 했다고 하죠? 네, 미리 와서 아마 구속의 필요성에 대해서 반박을 하는 논리 같은 걸 아마 변호사랑도 상의를 했을 것 같아요. 검은색 정장에 어두운 타이를 메고 법정으로 출석을 했고요. 기자들이 물어보는 질문에는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구속을 자칫하면 구속이 될 수 있는 상황이죠. 특히 이제 주목되는 부분은 성매매 알선의 횡령의 식품위생법 위반에 더해서 승리 본인의 성매수 혐의가 지금 추가된 상황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구속도 구속이지만 본인이 받은 치명적인 이미지 타격 등을 생각하면 발걸음도 무겁고 입도 무거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구속 영장 심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승리에게는 인생에서 가장 긴 하루가 될 것 같습니다. 구속의 기로에서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또 판사 앞에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나 아니면은 끝까지 부인을 해야 하나 여러 가지 고민이 많았겠죠. 포기하는 모습 아니면 포기하면서 인정하는 모습 아니면은 생존 본능에 의한 얼굴의 밥빛 이게 사실 얼굴에 나타나거든요. 네. 워낙 많은 이런 실질 심사를 하신 판사님들께서는 분명히 아실 텐데 문제는 진지하게 대하고 그 상황을 엄중하게 받아들이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사실은 그 사안 자체는 인정하지만 본인이 어떤 재판에 열심히 임하겠다 이 정도로 승리는 했을 거고 아마 표정이 굳은 것은 그 정도 아닐까 싶습니다. 법정 안에서 분위기상으로 자신이 구속이 될지 안 될지 어느 정도 가늠이 되겠죠. 다 알아요. 그 피의자를 데리고 실질심사는 가는 그 경찰관들도 네. 판사의 질문이라든지 판사의 표정을 굉장히 면밀히 살펴요. 그러면 거의 맞습니다. 판단할 수 있거든요. 아마 당사자인 승리 입장에서도 어느 정도 감은 잡았을 거예요. 그렇군요. 현재 승리가 성매매 알선, 횡령, 식품위생법 혐의를 받고 있는데 이제부터 하나하나씩 혐의를 살펴보도록 하죠. 일단 구속영장 신청 단계에서 알려진 성매매 혐의입니다. 채널A 취재 결과 성매매 횟수가 드러났다고요? 네, 정확히는 승리의 성매수죠. 원래 경찰은 지난 2015년에 승리의 성매수가 2015년에 있었지만 이 횟수나 시점에 대해서는 확인해 주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채널A 취재 결과 승리가 최소 3차례 이상 성매매를 한 사실이 경찰 수사 결과로 드러났다고 어제 보도를 해드렸습니다. 승리가 자신의 집에서 성매수를 한 여성 유흥업소 여종업원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 이 유흥업소 여종업원의 진술을 경찰이 확보한 걸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승리는 원래 알고 지내던 여성이다. 성매매가 아니다라는 취지로 성매수 혐의 부인하고 있지만요. 경찰이 이 유흥업소 관계자의 금융거래 기록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승리 측에서 돈이 간 정황을 확보한 걸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조사 과정에서 유흥업소 관계자들의 금융거래 내용을 확인을 해보니까 승리 측에서 그 유흥업소 관계자에게 보낸 그 입금 내역이 확인이 됐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2016년 1월경으로 나와 있는데요. 이 승리가 자주 출입하던 유흥업소가 있는 모양입니다. 그 유흥업소의 관계자 중에서 성매매 여성을 관리하는 알선책이 있답니다.
그 알센 체객의 승리가 2016년 1월경에 200만 원을 이체한 게 있는데요. 예. 이체하면서 이제 뭐라고 썼으면 땡땡 승리. 그러니까 돈을 보내는 사람이 땡땡 승리인데 그 땡땡은 성매매 여성의 가명이라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승리가 상대한 그 여성의 이름 가명 뭐 땡땡 여죠. 그 여성한테 200만 원 이렇게 이제 보낸 게 나오니까 경찰이 입장에서는 그 여성을 상대로 당연히 조사를 했겠죠. 또 네. 그 여성 조사하고 그 다음에 그 돈을 받은 알선자. 그 사람도 조사를 해서 충분히 혐의를 입증했다고 합니다. 예, 경찰은 지금 자신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승리는 원래 알고 지낸 사이였다, 성매매는 아니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알고 지낸 사이였어도 뭐 돈을 주고 만약에 성관계를 했으면은 이건 뭐 성매매 아닌가요? 아니 알고 지내건 모르고 지내건 매매를 했으면 다 성매매가 되는 거고요. 돈을 주고 성관계를 가졌으면은 지금 유흥업소 관계자와 성매매 알선책 사이에 계좌만 있기 때문에 승리는 남의 계좌지 내 게 아니다 이러고 있는데 승리한테서 유흥업소 관계자한테 이 계좌 200만 원이 넘어간 내역이 있으면 좋겠지만 200만 원 정도는 현금으로 건네갈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지금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성매매 여성들에 대한 면밀한 조사를 통해서 혐의를 충분히 입증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이건 어디까지나 알선이 아니라 승리가 성매매를 했다는 거고 여성의 진술이라든지 유흥업소 관계자들의 말을 통해서 경찰에서는 확실히 혐의를 잡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두 번째로 짚어볼 부분은요. 맨 처음 승리의 발목을 잡았던 성매매 알선 혐의인데요. 2015년 12월 일본인 투자자 접대 당시에 이루어진 성매매 알선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유인석 대표가 혐의를 인정한 상황입니다. 승리는 부인하고 있고요. 근데 승리가 가담을 했거나 아니면 알고 있었느냐 하는, 그러니까 공범인지 아닌지 여부를 확실히 판단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매매 여성들을 관리한 것으로 보이는 이른바 알선책에게 돈을 입금한 걸로 지목된 인물이 유인석 대표입니다. 네. 그런데 유인석 대표는 이 승리와 성매매 알선을 상의하지는 않았다. 이런 취지로 지금 진술했다고 해요. 승리도 본인도 몰랐다라고 지금 진술을 하고 있는데 하지만 이 파티를 연 사람 그리고 이 파티에 일본인 투자자와 일행들을 초대한 사람이 승리란 말이죠. 그러니까 경찰은 승리가 유인석 대표와 상의를 통해서 성매매를 알선했을 것이다 라고 일단 의심을 하고 있는데요. 법원이 뭐 승리와 유인석 씨의 소명 그리고 경찰이 제시한 증거 중에 어느 쪽을 좀 더 무게감 있게 받아들이느냐 이 부분도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요인이 될 걸로 보입니다. 변호사님, 실제 이 성매매 알선 같은 경우는 지금 직접적인 승리와의 관련성은 일단 찾지 못한 거 아니겠어요? 예, 그래서 이거는 직접 성매매를 했다는 것보다 조금 어려울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더군다나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승리가 2015년 12월에 일본인 투자자들을 요청 초대를 하고 그다음에 3천만 원 법인카드로 결제를 했으니까 회비를. 당연히 이 부분도 알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같이 승리와 그 파티를 주최를 했던 사람이 유인석 대표인데 이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은 승리와 성매매 알선을 상의 안 했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거는 뭐 성매수한 여성이라던가 아니면 중간에 알선책 얘기를 통해 가지고는 승리가 언급되지 않으면은 이 부분은 소명이 안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군요. 뭐 사실 성매매 그리고 성매매 알선만으로 승리를 구속시키기는 어렵다는 게 전반적인 법조계의 시각인데 그래서 막판에는 경찰도 횡령 혐의에 굉장히 집중하지 않았습니까? 통상적으로 이제 성매매 혐의만으로는 구속영장이 잘 발부되지 않거든요. 특히 초범인 경우에는. 그리고 성매매 알선 역시 뭐 성매매 여성들을 뭐 진짜 뭐 이렇게 전문적으로 이런 관리하는 사람이 아니면 사실 구속영장이 잘 발부되지 않는데 그래서 횡령 혐의에 경찰이 주목을 하고 있는 거죠. 일단 경찰은 승리가 운영했던 몽키뮤지엄 그리고 유인석 유리홀딩스 대표가 근무했었던 적이 있던 컨설팅 회사에 버닝썬 자금 수억 원이 들어온 부분들을 주목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횡령이 되려면 이 몽키뮤지엄과 유인석 대표가 근무했다는 이 컨설팅 회사에 들어왔다는 돈이 정말 승리 건지 유인석 건지 이런 부분들을 관련해서 이제 증거를 찾아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경찰 수사가 얼마만큼 밝혀냈는지 얼마만큼 법원에 이 부분을 증명해낼 수 있을지가 핵심입니다. 일단 뭐 수십 장 분량의 구속영장 신청서를 썼다고 하는데 경찰은 이런 표현을 지금 썼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유인석이 대표였던 유리홀딩스 그리고 유인석이 근무했던 컨설팅 회사는 운명 공동체다. 그러니까 이 컨설팅 회사에 들어갔다면 이 돈이 곧 유리홀딩스로 들어간 것이나 마찬가지다. 그렇기 때문에 승리와 유인석 대표가 연결된다. 이런 주장을 지금 펼치고 있는 걸로 보여요. 근데 이 경제 공동체가요. 최순실 박근혜 전 대통령 그 판례를 보고 참고했다고 하는데 그 판결문을 읽어보면은 경제 공동체라고 해가지고는 직접 뇌물죄가
성립되는 게 아니라 형법 총칙상의 근데 공범 규정으로 갔어요. 둘 사이에 공모가 있었다고 간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표현은 좀 무리가 있어 보이고 아하. 경찰이 확실하게 유인석이라든지 뭐 승리가 그 돈을 그 회사에 귀속된 그 돈을 자기가 유용했다는 게 입증이 안 되면 소명이 어려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구속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는 않아 보입니다. 지금 이제 변호사님 판단대로라면. 그런데 이제 승리가 굉장히 유명한 연예인이었던 만큼 지금 모습을 보고 인기 스타의 몰락이다 이런 표현을 하는 분들도 많은데 승리도 뭐 이렇게 될 거라고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승기가 꿈꼈던 것은 승첩이죠. 말하자면 수천억의 자산 걸어서 성공한 사업가이자 어떤 YG 양현석 씨를 뒤를 잇는 그런 작품인데 문제는 핵심은 지금 이 부분입니다. 성매매 부분은 본인이 했다고 쳐도 알선은 사실은 사업 번인선으로 가는 길목이거든요. 지금은 사실 넘어가기가 어려운 상황인 걸 승리 씨도 분명히 알 겁니다.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입증의 부분이 어렵고 문제는 그겁니다. 이것이 입증됐을 경우 흔히 말하는 어떤 사과를 해야 될 것인가. 승리 씨 머리에도. 아직까지 진정한 사과를 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대중한테는 사과를 했지만 사실은 인간으로서의 사과는 아니지 않습니까? 예.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이제 있습니다. 성매매 알선 관련돼서 그 부정적인 시각들이 꽤 있는데 실무상으로는 저는 아니라고 봐요. 이건 입증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직접적으로 유인석 대표가 나는 알고 내가 행했지만 승리한테 얘기하지는 않았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하더라도요. 기본적으로 일본인 손님들이죠. 그 사람들이 손님으로 와가지고 2박 3일 동안 승리의 동선을 전부 경찰이 파악을 했을 거예요. 그러면 그들을 접대하는 2박 3일 동안 계속해서 같은 동선 내에서 같이 다녔고 그 행사를 기획하고 실행하는 데 적극적으로 나섰다면 네. 상식적으로 모를 수가 없다고 판단할 수도 있거든요. 법정에서. 그래서 저는 오히려 횡령 부분보다는 그 성접대 알선 부분은 어느 정도 인정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으로. 예, 뭐 구속 여부가 나오면은 어느 정도 예. 어느 정도 입증이 됐는지는 확인이 되겠죠. 버닝썬 사태 관련 속보 짚어봤습니다.